자, 2013년도 실시했습니다. 2014 학년도 6월이라 된 질문인데요. 질문사 한번 받겠습니다. 5번 문제예요. 5번 네 가지 기본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은요, 다 통합하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네 가지 분류는요, 우리가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주는 힘이 있겠는데요. 이 전자기력보다 좀 더 강하다 해서 강력 또는 강한 상호작용 이런 이름을 씁니다. 반면 전자기력보다 약하다 해서 양력 또는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마지막 남은 힘은 중력입니다. 우리가 역학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에 대해서 배워왔잖아요. 뭐 탄성력이다, 마찰력이다 이런 것들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 네 가지 안에 다 통용되겠습니다. 강력은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 양성자를 쪼개고 또는 중성자를 쪼개면 쿼크 단위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양성자는 업, 다운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성자는 업, 다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쿼크를 묶어주는 힘들을, 즉 핵자 안에서 매우 좁은 구역에서 작용되는 힘인데요. 전자력보다 월등히 강한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쿼크를 묶어주는 데 관여하는 매개하는 힘을 잠시만요. 수능 까먹었다 야. 오, 순간지 하였네. 어제 상부애들한테 쉽게 다루고 했는데 왜 이래 했네. 자, 일단 잠시 놔둘게요. 그리고 이 양성자 서로 플러스 끼리 밀어낼 거잖아요. 그걸 붙들어 놓을 놈이 이 전자기력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는 걸 붙들어 놓을 놈이 중성자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중성자가 역시 관여하는, 즉 양성자가 반발하면서 묶어주는 이 중성자가 관여하는 힘을 역시 강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전자기력은 전기력과 자기력을 합의했고, 그리고 이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건 빛을 통한 광자가 됩니다. 반면 양력이라 불러주는 것은요, 중성자가 양성자, 전자, 중성미자 등등으로 붕괴되는, 참고로 이 전자를 베타선이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베타선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알파선은 여러분 알파 입자 살린 실험을 통해서 배웠다시피 헬륨 2 플러스 양이온을 얘기하고 있고요. 전자를 베타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이때 관여하는 힘을 약한 상호작용하는데, 이때 관여하는 입자가 보손이라는 입자입니다. 보손의 종류는 꽤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력은, 중력도 뭔가 이게 지금 보다시피 뭔가 관여하는 매개 입자가 있다 보니까 중력도 관여하는 입자가 있지 않을까? 그걸 중력자라 하자. 중력에 관여한 입자를 중력자라 하자. 다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놈은 글루온이라는 이름이고요. 중성자가 관여할 때 입자에는 파이온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글루온과 파이온, 이게 강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 전자기형 광자, 그리고 약한 상호작용은 보손이라는 입자가 관여하겠습니다. 뭐 더블 보손, Z 보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중력은 중력자라는 게 관여할 거다. 근데 중력에 관여하는 뭔가 입자가 있지 않겠냐? 아직까지 못 찾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띄워보겠습니다. 전하를 띈 입자들은 가를 주고받으면서 전자기 상호작용한다. 예, 가라고 되어 있는 거면 광자가 되겠습니다. 핵자 속에 나는 근론을 근론 참 있네. 근론을 주고받으며 강한 상호작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쿼크들끼리라고 하면 되겠죠. 광자 속에 있는 양성자는 또는 뭐 중성자는 이런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근론을 주고받으며 강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약한 상호작용에 의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베타 붕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이건 약한 상호작용인데요. 쿼크가 W 보선을 통해 렙톤의 입자인 중성 미자를 그리고 전자를 방출합니다 했는데요. 다는 중성 미자가 됩니다. 중력을 매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력자는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억 가는 광자이다 했는데 첫 번째 가는 광자가 되겠고요. 나는 가를 주고받으며 전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지금 광자를 주고받으며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겠답니다. 전자기력, 전자기 상호작용을 하겠답니다. 그렇다면 나가 양성자였다면 이놈과 전자 사이에 광자와 관계하고 그지? 전자와 일렉트론 전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겠다. 즉 전자기력을 통해서 양성자가 전자가 양성자 주위로 돌면 원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해는 이해됐습니까? 양성자는 전자와 광자를 통해서 전자기력을 매개를 통해서 원자를 만들 수 있겠다. 는 겁니다. 반면 이거 중성 미자였잖아요. 이름이 중성이 들어갔어요. 전기장 안에서 또는 자기장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렵다 되겠죠. 우리가 원자에 대해서도 양성자 또는 전자를 쉽게 찾았습니다. 근데 중성자의 발견이 분명히 중성을 띠는 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찾는 게 어려워서 늦게 발견된 것을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배워봤을 겁니다. 되셨어요? 네. 5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거? 또 다른 질문 하나 좀 받겠습니다. 6번 문제요. 지난 시간에 이어갈 때 케플러 법칙도 한번 소개해 본 걸로 기억되는데요. 안 했나? 케플러 법칙 안 했나? 상대자가 이렇게 있구나. 자, 케플러 법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그 전까지는 지동설 태양 주위로 지구가 원운동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케플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니 물론 여기서는 이제 티코 브라의 자료들인데요.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로 돌아요라고 하는 타원 궤도로 돌아 이게 케플러 제1법칙입니다. 케플러 제1법칙 타원 궤도 법칙입니다.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타원을 돌더라는 거죠. 물론 지구는 꽤 이심률이 0에 가까운 거의 1에 가까운 운동을 하는데 다른 행성들은 좀 이심률이 좀 큰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태양에 가까운 여기를 근일점이라 부르고요. 태양에서 먼 여기를 원일점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 근일점을 지날 때 원일점을 지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네요. 이건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라는 이유인데요. 근일점을 지날 때 같은 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이면 한 달 같은 시간 동안 쓰고 한 이 면적은
원을점을 지날 때 역시 같은 시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쓸고함 면적과 서로 같아요라는 게 케플러 제2법칙 면적 속도 법칙입니다. 다시 오늘 그림점에서 속력이 빠르고 원점에서 속력이 느려요. 대신 요 면적이 서로 같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림점에서 빨리 지나가고 원점에서 느리게 지나가요. 당연히 그림점에서 제일 빠른 속력이 있고 원점에서 제일 느린 속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요 만유인력에도 만유인력에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F 만유인력은 G의 R 제곱의 large m small m이고 이건 M R 분의 V 제곱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 뭐 어차피 요것들은 다 동일한 내용들이잖아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V의 제곱은 거리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다른 거 다 상수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양 mm은 치울 수 있으니까요. 스몰 m은 치울 수 있으니까 거리가 가까운 속력이 그만큼 빨라지거든 하는 거예요. 그림점에선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속력이 더 빠르고 원점엔 더 느리고 이런 얘기를 쓰겠다는 거죠. 세 번째 조화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건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여러 행성을 비교해보고 공전 주기 제곱과 장방계의 삼승이 비례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을 뽑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A, B를 잇는 직선은 항상 행성을 지납니까? 해요. 요게 이제 행성이고 요게 인공위성 A와 인공위성 B 행성을 지나는 인공위성도 동일한 얘기를 쓸 수 있는데요. A가 A' 위치에 왔고 B가 B' 위치에 왔어요. 행성이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죠. AB가 P점을 지나는 순간 가속도는 했습니다. 어차피 행성 간의 거리가 똑같잖아요. 이해됐어요? F 이퀄 뭘 쓴데? MA 쓸 거 아닙니까? 그지? F 이퀄 MA 쓸 때 요 A는 요놈이에요. 행성의 질량과 만유율 상수가 똑같고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가속도의 크기는 같죠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B는 공전주기가 있으니까 결국엔 같은 공전궤를 가진 것은 같은 장지름을 가지겠고 당연히 공전주기도 같습니다. 즉 A가 이쪽 위치에 올 때는 B는 당연히 이쪽 위치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인물에서 서로 충돌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되겠습니까? 자 오늘 뭐 6월 문제 2개만 해봤는데요. 6월과 9월 두 개를 숙제로 하겠습니다. 물론 풀만하다 싶은 것만 푸세요. 뒤에 보면 아직 여러분들 좀 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유체 역학에 대한 내용들이고 이것은 아직 여러분한테 한 번도 가르친 적이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지?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전작이라든지 파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몇 개 더 가르친 거 그리고 역학 위주 이런 것들로 풀어보시는 거예요. 알겠어? 네. 마치죠.